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주론반 오늘 24강 정해일주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 병술일주를 좀 길게 해서 정해일주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 정해일주는 제가 좀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술일주는 저무는 태양, 그래서 서산일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병술이 제주를 한번 휘딱 넘으면 이 병술 다음 간지가 정해간지가 되는 거예요. 병화가 정화가 됐고 술토는 이제 해가 넘어가서 드디어 한밤의 시간, 해가 됐죠. 이 해수라는 글자는 시간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밤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그러니까 그날의 마지막 시간.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시인유술 해로 끝나잖아요. 다시 자수가 되면은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거고. 이게 마지막 타임인 거예요. 이제 밤이 시작이 된 겁니다. 밤이 시작됐는데 그 밤을 밝히는 달이 떴어요. 대체로 병화는 낮에 유리한 글자고 이 정화는 밤에 유리한 글자입니다. 물론 깜깜한데 병화 정화 가리냐, 그냥 둘 다 같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깜깜한 밤중에 굳이 병화 정화 두 개를 동원하는데 둘 중에 하나만 동원해야 한다면 정화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즘에 대한민국에 산불이 많이 일어나니까 전국 1차로는 소방 헬기들을 전부 동원을 하는데 이 소방 헬기 가지고는 산불이 진화가 안 될 정도로 불이 크게 나니까 모든 동원 가능한 헬기는 총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총동원을 해가지고 군용 헬기, 민간 헬기에다가 물바켓을 날아가지고 거기서 임시 변통으로 기름값이 더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있는 대로 탁탁 긁어 모아서 동원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불 났는데 산불 전용 헬기는 필요하고 다른 헬기는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아유 누구든지 날아다니는 거면 다 갖고 와 뭐 이런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정해는 일종의 산불 전용 헬기 같은 거예요. 그렇죠? 해, 자, 축의 구간에는 정화가 전용 헬기죠. 하지만 정화만 전용 헬기가 아니라 병화도 동원될 수 있어요. 지금 산불이 커서 병화는 왜 왔어? 이런 게 아니라 병화도. 그러니까 이 한밤중에 태양이 뜬 게 병자죠. 그래서 병자를 갖다가 아니 자시에 웬 병화가 떠? 아니 왜 자수의 공간에 병화가 떠? 여기는 정화구역 아니야? 그 말은 산불 났는데 왜 군용 헬기가 떠? 뭐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산불이 났으면 산림청 헬기가 떠야죠. 근데 산림청 헬기가 아니고 군용 헬기가 뜰 수도 있어.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니까. 자, 어쨌든 해자축의 시작을 정화가 시작을 했어요. 이거를 달빛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병화는 태양, 정화는 달빛. 병화는 어떤 빛, 그 다음에 정화는 열, 어떤 이런 형태로. 그래서 태양은 상징, 정화는 실체적인 지원이나 도움 같은 거죠. 자, 영하 20도 되는 곳에 저 태양이 떴어. 지금 온도가 영하 20도야. 사실 그 태양이 따뜻해요? 사실 지금 영하 20도가 중요한 거야. 지금 태양이 뜨고 안 뜨고.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태양이 나를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으니 20도로 느껴지지 않고 바람만 안 불면은 한 영하 2, 3도 정도로 느껴질 수도 있죠. 깜깜한 밤중에 영하 20도하고 지금 해가 중천에 떴는데 영하 20도하고 좀 느낌이 좀 다른 거죠. 바람만 안 분다고 치면. 근데 이 정화는 열이에요, 열. 그러니까 태양이 떴다고 해서 겨울에 내가 직접적으로 따뜻한 게 실질적으로 못 느끼지만 이거는 주머니 난로나 지금 난로 앞에 내가 앉아서 또는 어떤 온실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정화의 힘은 약하지만 정화의 가치가 높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명리계에서는 가치성을 보지 않고 힘의 강약으로만 사주의 글자를 좋다 나쁘다로 판단을 하는 그런 어떤 좀 내가 보기에는 그닥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습관이 있는데 그런 관법으로 보지 말고요. 천간의 글자가 기운이 세냐 약하냐라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가치가 높으냐 가치가 약하냐 가치성이 높으냐. 자, 시중에 금이 넘쳐. 그러면 금의 가치가 떨어지죠. 시중에 금이 희박해. 그러면 금의 힘이 약한 거죠. 시중에 금이 없으니까. 그 대신 금값이 돼요. 그런 거라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과, 배가 농사가 흉년이면 사과하고 배가 힘이 약한 거잖아. 대신에 사과값, 배값이 하늘을 찔러요. 그러면은 보자고. 가격으로 굳이 매긴다 그러면 정사가 비쌀까? 정해가 비쌀까?
정사는 지금 대낮에 달이 뜬 거와 같은 거야. 그래서 계속 에너지를 지원받아서 상당히 기운이 강한 정화야. 하지만 이거는 마치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돈값이 떨어진 것 같은 약간 그런 가치성은 좀 떨어지는 대세이긴 하지만 흔한 거야. 어떤 그 남자들이 많고 미인이 없는 마을에 미인이 한 명 가면 그냥 꼭 미인이 아니어도 그냥 대충 여자처럼만 생겨도 우와 아름답다 이런 신송을 받는데 이게 휴전성 근방의 할머니도 거기서는 대접을 받죠. 이런 저속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루과이를 갔는데 브라질을 갔는데 거기는 막 거리의 여자 뭡니까 그 가끔 얘기하는 뭐 전지현이 뭐 소 젖을 짠다라고 하는 뭐 그 나라 뭐 카자흐스탄 뭐 이런 나라 뭐 이런 나라에 가면은 뭐 전지현이 소 젖을 딴다 뭐 시골에 갔더니 뭐 이런 거 같은 얘기. 그러니까 이 정해는 정화가 매우 필요한 곳이지만 지지의 화의 기운이 없기 때문에 정화가 희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가치성 높은 정화다 같은 거죠. 70년대에 팝송을 부른 가수가 있어. 근데 보니까 뭐 노래를 그닥 잘 부른 거 아니야. 하지만 70년대에 팝송 부르는 가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 가수는 매우 희귀한 가수이자 가치성이 높은 가수이고 후대에 높은 인정을 받는 가수야. 그런데 2020년에 영어로 노래를 불렀어. 한국 가수가. 이거 가치가 있어? 아니, 다 불러. 다 영어로 불러.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다 영어로 노래를 부른다고. 빌보드에 차트가 가야 되니까. 이제 글로벌하게 노래를 부르니까. 자, 대세가 됐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이것도 필요한 거고 저것도 필요한 거예요. 물론 뭐 요즘 시대에 한국 가수가 팝송 부르는 건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야. 필요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 정해라는 글자는 정화가 지지의 힘을 못 받아서 정화가 힘을 잃어서 쓸모가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정화가 매우 가치 있는 곳에서 정화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겨울로 넘어가는 이 겨울이 시작되는 이 조우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 환경하에 천간의 정화를 통해서 어떤 따뜻한 희망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해라는 간지 자체, 이 정해일주 자체가 관성의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정해일주는 일지가 해수기 때문에 천간에 임수나 계수가 되면은 임수나 계수를 매우 강하게 만들어주는 일지예요. 즉 사회의 어떤 명예나 지위나 조직이나 시스템들이 나를 만나게 되면 정해일주를 만나게 되면 천간에 드러난 임수나 계수에 강한 기반과 힘을 만들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에 일지에 이렇게 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주들은 어떤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그 조직의 관성 체계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시스템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회사를 만들었는데 어떤 사원이 들어왔는데 그 직원이 들어왔더니 맨날 저 직원들 데리고 뭐 상사 험담하고 맨날 가서 술 퍼마시고 솔선수범해가지고 막 저기 회사도 땡땡이 치고 사람들 선동해. 쟤 때문에 자꾸 회사가 와야 될라 그래. 이런 거는 회사를 해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막 그 상사들한테 잘하려고 하고 회사에 공헌을 하려고 하고 조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막 매뉴얼도 만들고 사장이 미처 챙기지 못한 다양한 어떤 이벤트라든가 회사 경조사라든가 회사를 빛내기 위한 홍보 문구라든가 다른 협력업체들과의 교류라든가 걸 잘해가지고 회사를 잘 되게 해줘. 이거는 일종의 관성을 강화시키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조직에서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되겠죠. 뭐 직장일 수도 있고 뭐 보이스카웃일 수도 있고 뭐 사회단체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단체 뭐 교회일 수도 있고 자, 정해일주는 그래서 조직의 시스템을 강화시켜주는 사람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조직을 강화시켜준 후에 자신의 조직을 만들기에도 유리한 사주다라는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일지의 관성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보통 일종의 이걸 제가 자기 통제라고 얘기했죠. 일지의 관성이 있는 경우에 자기 통제. 정관으로 통제하는 거는 보편적인 사회 규범에 따라 자기를 통제하는 거고 편관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자기가 정한 어떤 특별한 법으로 치면 상설법이 아니라 특별법. 무슨 상황을 위해서 만든 특별법, 보편적이진 않아. 이게 유리할 때도 있고 불리할 때도 있고 상황에 맞을 수도 있고 상황에 아주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런 어떤 특별한 자기만의 규칙을 정해서 자기를 통제하는 게 편관. 또는 보편적, 사회 보편적 관념에 따라서 자기를 통제하는 게 정관. 그래서 보통 정관은 다른 사람들과 교류가 잘 되는 편인데 편관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그 관성적 개념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 뭐 우리 집에서는 뭐 까짓 거 좀 지각을 하더라도 뭐 이렇게 그냥 뭐 한 소리 하고 그만두는데 이 사람의 집안은 지각을 하면 집에 못 들어와. 뭐라든가. 뭐 어떻게 희한한 법을 가지고 있다. 데이트를 하더라도 반드시 9시에는 집에 들어와라. 뭐 이런 자기만의 법을 만들었어. 이런 것들은 이런 거죠. 뭐 국제사회에서 법이 대체적으로 통용되는데 중국에서는 마약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법을 쓰고 있어. 다른 나라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은 대충 그냥 약간 뭐 경범죄보다 좀 강하게 처벌하는 정도인데 그 중국이라는 나라는 옛날 아편 전쟁의 트라우마가 지금도 남아 있어가지고 그 외세가 와서 마약을 팔았잖아요. 그 외세가 나쁜 짓을 했지. 영국인들이 양심을 팔았어 그때. 그 영국이 잘못한 거죠. 근데 당시에는 정의의 논리가 아니라 힘의 논리가 작용되던 시절이 힘센 놈이 정의죠. 아편 전쟁을 했는데 중국이 박살이 나버렸단 말이죠. 무력으로 이겨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긴 놈이 자신의 말도 안 되는 법을 정복했고 중국은 이후로 마약과 관련해서 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마약 관련 범죄를 일으키면 대부분 사형이야. 대부분 사형. 근데 이게 외국인이라고 해서 안 봐줘. 특히 외국인이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더더욱 제가 보기에는 더 사형시키는 것 같아. 왜? 옛날에 외국이 와서 마약 팔았잖아. 외국인들이 와서 마약 범죄를 저질러 놓고 수많은 중국인들을 마약에 빠뜨렸단 말이죠. 아편에 빠뜨렸잖아. 그러니까 중국에 와서 마약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을 용서를 안 해. 그래서 가끔은 사형을 시켜놓고 대사관에 통보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 한국인이 중국에서 마약 범죄에 관련됐다가 사형을 당한 후에 대사관에 통보를 해가지고 한국 정부에서 아이 그래도 그렇지 너무한 거 아니냐 보니까 그 범죄가 그닥 중하지도 않은데 그 정도면은 징역 몇 년 살면 되는 게 그게 굳이 사형까지 시킬 일이냐? 아니야. 중국에선 사형이야. 사형이야, 사형. 그런 거 일종의 특별법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일종의 평관적 법률이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분야에서는 되게 관대하고 어떤 분야에서는 되게 강화적이서 편중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게 편관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측면이죠. 이게 어떤 면에서 되게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참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남의 범죄는 막 강하게 처벌하면서 자기 가족이 저지른 범죄는 다 용서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편중될 수도 있는 거잖아. 뭐 아무튼 그래서 이 정해일주는 어떤 관성의 수호자다. 그래서 이 관성의 기반을 가지고 뭔가 공공적인 어둠을 밝히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 담뱃불이 대낮엔 안 보여도 깜깜한 밤중에는 담뱃불이 잘 보인단 말이죠. 이 정화가 다른 데서는 안 보여도 해자축의 환경에서는 이 정화가 되게 눈에 잘 띄는 모습이니까 일단 정해일주 자체는 어디에 가더라도 주목을 좀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눈에 띄는 사람들이다. 다음에 수기운이라는 거는 다소 경직된 기운이에요. 그래서 수기운은 물로 치면은 저 냉장고에 넣어놓은 반쯤 얼려놓은 물 같은 거예요. 얘는 지금 얼기 시작하는 물이죠. 자수는 엄물이고 축토에는 거기다가 각종 뭐 양념 넣어가지고 아이스케이크 만든 거고. 자 그런 거니까 지금 그 일종의 경직된 잘 흐르지 않는 뭐라고 표현할까? 잊혀진 드러나지 않는 근데 화가 들어오게 되면 활성화를 시켜요. 수의 기운은 마치 냉장고에 넣어놓은 오행 같은 느낌인데 화는 열과 빛이잖아. 그걸 가열한 거야. 그러면 봉인돼 있던 기운이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정해일주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경직된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구나 같은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직장 조직에서 조직을 되게 시스템 매뉴얼적으로 FM대로 잘 다루는 사람들 중에 정해일주들이 상당히 많다. 그 다음에 이 정해일주가 만약에 가정주부다. 그럼 보통 이제 가정을 이렇게 평탄하게 잘 규칙대로 이렇게 잘 섬기고, 이게 또 남편도 될 수 있으니까 남편이 천간으로 올라갈 때 그 남편이 천간으로 올라가는 것들을 잘 내조를 하는 뭐 그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겠죠. 옛날에는 그래서 이 정해일주가 이쁨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여자가 정해일주면은 남편 잘 되게 해준다. 뭐 이런 느낌 같은 게 있었고, 이 정해일주는 기본적으로 해수가 천을귀인입니다. 여기에 유금까지 있으면 쌍천을귀인이 되는 거고요. 이 정유일주하고 정해일주는 천을귀인이에요. 이 신살 계열에서 좋다는 신살보다 나쁘다는 신살이 더 많은데 좋다는 신살 중에서 최고로 좋은 신살이 천을귀인이죠. 천을귀인은 일종의 귀인복, 하늘이 내려준 귀인복을 가지고 있어서 어려울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귀인들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준다. 다른 말로는 이게 인맥줄도 될 수 있습니다. 좀 세속적으로 말하자면은 귀족 인맥줄 같은 사람들과 연관이.
그 뭐 시골에 사는 소년데 뭐 서울에 있는 유명 연예인과 막 편지를 교환하는 막 관계야. 가끔 내가 허름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막 성시경이 와서 내 식당에 와서 밥을 먹어주고 먹을 텐데 유튜브를 찍어가지고는 전국에서 소문이 나게 해가지고 와 귀인이 다녀가고 우리 식당에 부자가 되었네. 뭐 이런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정해일주는 관귀인이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나 귀인 남자를 만날 수도 있다도 되는 거고 직장인한테는 귀인 상사를 만나거나 나를 귀하게 써주는 조직을 만날 수도 있겠고 내 명예 지위에 귀인이 붙었으니까 명예 지위의 진급이라든가 사회적 명예나 지위를 드러내는데 유리할 수 있겠구나. 버프를 받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정관암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명암합이라고 해가지고 정화가 해수의 본기 지장관이 임수하고 지장간 암합을 하고 있어서 이 위아래 자체가 되게 끈끈하게 붙어 있어요. 이게 물과 불이라서 따로 노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이 정화가 임수를 좋아해가지고 지장간 정임합을 하고 있어서 정화는 자신의 관을 좋아해요. 티 안 나게 좋아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느낌으로 정관암합, 매우 정관적 성향을 보인다. 자, 그래서 강한 정관적 성향을 보인다라고 돼 있고요. 참고로 이 옥상토라는 거는 요거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오행이라고 해서 이 간지 제도를 쓰기 전에 그냥 이 사주의 간지를 그냥 통으로 오행으로 쓰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 정해일주는 천간의 화, 지지의 수인데 요거를 통으로 나금오행으로 봤을 때는 토라고 봅니다. 토. 이 나금오행은 아주 고법의 명리계에서 그러니까 그 현대식 명리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 한 500년, 1000년 전에는 사주를 볼 때 그냥 4개의 간지를 목이다, 토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주는 토다, 목이다. 이런 식으로 통으로 구분했을 때 정해일주하고 우리 전 시간에 배운 병술일주는 이거를 토로 봤어요. 정해에는 토가 한 개도 없는데요? 아니야. 근데 나부모행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큰 틀에서 봐서 토로 본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십성으로는요, 정관인데 12운성하고 같이 겹쳐서 보게 되면은 정관은 정관인데 태지정관이에요. 자, 태지정관이 뭐냐면은 태지는 뭐냐면 입태하다 할 때 태, 아이를 막 가졌어요 할 때 태, 회사를 막 만들려고 첫 발을 띄었어요, 막 생각을 했어요, 막 시작해서 순수해요 라는 게 태지예요. 지금 막 시작해서 순수해요. 정관을 지금 막 시작해서 순수해요. 그러니까 이건 노련한 정관이 아니라 지금 막 처음 해보는 신기하고 순수한데 아직 노련하지는 않지만 아직은 순수해. 마치 처음 임관한 소위. 지금 사관학교를 막 졸업하고 지금 부대에 막 배치가 돼서 지금 마음속으로 내가 아직 어떻게 군대 생활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이 소대를 위해서 훌륭한 소대장이 될 거야. 뭐 이런 모습들이 일종의 태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태지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때가 타요. 때가 타. 그래서 이제 장생이 되면은 나 소위야. 이렇게 목욕이 되면 이것들 지금 소위를 못 알아봐.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관대가 되면은 야, 내 밑에 다 꿇어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걸록이 되면 나 이제 의젓한 소위다 이러고 이제 제왕이 되면은 야, 눈에 뵈는 게 없죠. 이제 제왕이 되면은 이제 쇠지가 되면 이제 겸손해지기 시작하죠. 겸손하게 내 권력을 쓰겠죠. 사지가 되면은 이제 아휴 이제 이것도 끝날 때가 돼가는구나. 나는 지금까지 뭐 했나 하고 정신적 철학성으로 빠지죠. 그러다가 이제 뭐 병지 묘지를 거쳐서 절지에 끊어지고 태지에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는 새롭게 리셋돼서 막 시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태지의 정관은 순수한 정관성을 가지고 있다. 뭐 때가 타지 않은 그 정관의 역할을 순수하게 유리처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관에 대한 설명도 제가 다 전해드렸죠. 사회, 통제, 명예, 브랜드, 간판, 직장, 가치관. 일지가 정관으로 되어 있는 이제 십성 미션은 책임을 배우다예요. 그럼 정관이 없으면 책임을 안 배우는 건가요? 아니요. 보통은 정관이 하는 역할은 재성도 같이 하는데 재성은 관리나 경영을 배워보는 거고 정관이나 평관은 책임을 배워보는 겁니다. 둘 다 같이 있으면 관리와 경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내가 지게 되는 거고 재성이 없고 관성만 있으면 관리는 내가 안 했는데 책임은 내가 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청소는 저 청소부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청소를 못하면 누가 심할서를 써?
그 청소부 아저씨 심할수 안 쓰잖아. 그럼 누가 써? 그 청소부 아저씨 관리하는 사람이 그 위에 상사가 가서 야, 너 청소부 아저씨 청소 안 한 거 왜 네가 관리 안 했냐? 그래서 이 관성은 책임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관성을 가진 사람이 그 청소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한 건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요? 그 청소부 아저씨한테 뭐라고 하세요? 이러면 이거 책임 방기죠. 책임 방기. 그러니까 이 관성은 책임을 배우는 거예요. 잘못돼도 내 책임이야. 옛날에 나라의 흉년이